혹시 나시티나 반소매 옷을 입기 전에 항상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신가요? 팔을 들 때마다 같이 흔들리는 팔뚝살, 소위 박쥐 날개라고도 하죠. 이 처진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팔 거상 수술을 알아보다가도 수술하면 흉터가 길게 남는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딱 멈칫하게 되실 거거든요. 제가 오늘 그 흉터 걱정 그리고 팔 거상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탱글성형외과 오창현 대표원장입니다. 도대체 내 팔뚝살은 왜 자꾸 처지는 걸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팔 안쪽 피부의 특징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팔 안쪽 피부는 우리 몸에서 얼굴 피부만큼이나 예민하고 등이나 허벅지 피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얇고 연약하거든요. 받쳐주는 지방층도 적고요.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면 가장 먼저 탄력을 잃고 맥없이 처지는 부위 중 하나죠. 하지만 최근에는 노화보다 더 극적인 이유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바로 첫 번째, 급격한 다이어트 후입니다. 정말 대단한 의지로 20, 30, 50, 60kg 감량에 성공했지만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남겨진 처진 팔뚝살이 그 성취감을 반감시키는 거죠. 풍선에 바람을 빵빵하게 채웠다가 갑자기 바람을 빼면 쭈글쭈글해지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지방이라는 내용물은 사라졌는데 한번 늘어났던 피부라는 껍데기는 그대로 남아서 축 처져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더 안타까운 경우인데 팔 지방 흡입 후에 처짐이 더 심해진 케이스입니다. 지방이 있을 땐 그 지방이 피부를 빵빵하게 지탱해주는 기둥 역할을 했었는데 기둥은 쏙 빼버리고 천장은 그대로 두니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치이죠. 특히 피부 탄력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방만 많이 빼내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이렇게 처진 피부는 안타깝게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눈에 띄게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팔 거상술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술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까요? 저는 수술의 90%는 이 디자인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자분께 팔을 90도로 들어보라고 하고 여러 각도에서 빛을 비춰보면서 처짐의 경기가 어디까지인지 그림자가 어디까지 지는지 센티미터 단위로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간혹 절개 길이를 너무 짧게만 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수술 끝부분이 우는 도기어 현상이 생겨서 결국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진 영역 전체를 충분히 포함하는 안전한 길이를 디자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디자인이 끝나면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의 관리하에 안전하게 마취를 진행하고 수술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팔 거상의 경우 사이즈가 작고 범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로 진행하고 사이즈가 크고 범위가 훨씬 많이 넓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로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은 보통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팔을 360도로 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지방 흡입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 흡입으로 팔을 균일하고 가느다란 원통 형태로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피부를 잘라내야 할지 정확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진짜 메인 수술이죠. 아까 디자인한 대로 남는 피부를 정교하게 잘라내고 피부 속 깊은 근막층부터 진피층, 표피층까지 마치 케이크 층을 쌓듯이 여러 겹으로 꼼꼼하게 봉합합니다. 이렇게 층층이 봉합해야 피부 표면에 가해지는 장력이 최소화돼서 나중에 흉터가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아무리 센티미터 단위로 완벽하게 디자인을 하고 흡수성 봉합서로 여러 겹을 깨매는 노력을 해도 수술 후 관리가 무너지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흉터가 아물어가는 첫 2에서 3개월 동안의 움직임의 최소화와 지속적인 테이핑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마다 수술 부위는 계속해서 양옆으로 당겨지는 힘을 받게 되죠. 이 힘 때문에 흉터가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스테리 스트립이라는 의료용 테이프를 붙여주면 이 테이프가 흉터에 가해지는 장력을 대신 받아주는 부목 같은 역할을 합니다. 팔을 움직여도 흉터가 직접적으로 당겨지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수술 후 2달간은 이 테이프를 내 피부처럼 생각하고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흉터의 시간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 7에서 8개월까지 흉터가 붉고 단단하게 튀어올라 보이는 시기가 오거든요. 대부분 이때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몸이 열심히 상처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아주 정상적인
긍정적이고 건강한 신호입니다. 이 붉은 시기를 잘 넘기고 헤파린 흉터 연구와 실리콘 시트를 병행하여 사용하다 보면 1년이 지나면 흉터는 서서히 색이 옅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주변 피부와 비슷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팔을 내렸을 때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해도 반팔이나 나시를 입으면 흉터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무제한 흉터 레이저와 주사 치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술은 제가 책임지지만 그 긴 시간을 견뎌내는 건 환자 여러분이시잖아요. 흉터 때문에 괜히 수술한 걸까? 라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흉터가 옅어지고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환자분이 거울 앞에서 다시 자신있게 웃는 그 순간까지 그 과정을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 무제한 흉터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팔 거상 수술, 특히 모두가 걱정하는 흉터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봤습니다. 더 이상 처진 팔뚝살 때문에 입고 싶은 옷을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는 탱글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